사회부 차병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고준희 양의 시신은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예,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이 군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것은 오늘 새벽인데요. 전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45분쯤에 군산시 한 야산에서 준희 양이 수건에 쌓인 채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야산 중턱이었는데요. 고향이 살던 전주 집에서 사체가 발견된 장소까지는 차로 한 50여 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시신 훼손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는데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친아버지 36살 고모 씨는 유기 현장에 끌려왔는데 친아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면서 고개를 떨군 채 경찰에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고 씨가 숨진 준희 양을 군산 야산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어젯밤 10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약 6시간 반 만에 고향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이 바로 이 부모들이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의 친아버지는 고향을 맡아 키웠다는 내연녀, 그러니까 고향의 양어머니 이모 씨와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8일에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고향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 고향의 양어머니가 되는 이모 씨는 60대 이 양어머니가 된 이모 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고향이 없었고 그래서 별거 중인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이라고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들이 밝힌 실종 날짜는 지난달 18일이었는데 20일 정도 지난 8일에서야 경찰에 뒤늦게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경찰은 고향의 행방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일주일 뒤에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고향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런 유사한 경우가 지난해에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부부가 입양 딸을 학대해서 살해한 뒤에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훼손한 다음에 자신들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행사장까지 찾아가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다가 발각된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서는 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했을 가족들이 이번 경우에 정작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경찰이 결국 가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대규모 수사에게도 소득이 없자 준희 양 실종 사건이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모의 자백이 있기 전,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존에 밝힌 준희 양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예, 부모들이 밝힌 내용과 그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친아버지 고 씨와 그 내연녀인 이 씨는 사실혼 관계로 고향을 키우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달에 내연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고 씨의 고향의 외할머니에 해당하는 60대 김모 씨에게 이 고향을 보냈습니다. 네. 이 준희 양은 이때부터 내연녀의 어머니가 전주의 한 원룸에서 맞다 길러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준희 양은 친부와 함께 이전에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 지내며 3월 30일까지는 그 한 어린이집에 다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준희 양은 3월 19일에 원인은 상처가 나가지고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했었는데 이 친아버지가 딸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어린이집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준희 양을 기르다가 지난 8월 30일에 한 우화동의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당시 준희 양을 봤다는 주민의 목격담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월 30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번 달 8일에서야 이제 경찰에 부모들이 신고를 한 건데요. 지난달 18일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신고가 너무 늦었다는 경찰 지적에 대해서 실종 당일 이제 아버지 고 씨와 다퉜고 자신이 이제 어머니 김모 씨와 함께 우이동 원룸으로 가보니 준희 양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데려간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 경찰은 친부와 이 내연녀 이모 씨가 말한 이 실종 시점에 맞춰서 주변 CCTV 화면을 모두 분석했는데요. 그렇지만 준희 양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준희 양 행방을 찾지 못한 경찰은 신고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실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의 인상착의와 눈이 사시라든지 약간의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는
그렇지만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등의 이제 특징을 공개했었는데요. 네. 이 준희 양의 사진과 이 같은 인적 사항이 담긴 전단 4천여 장을 배포했고 수색 인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매일 200여 명의 경찰 인력과 헬기 등이 준희 양 집 주변과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지기도 했는데요. 이 경찰은 실종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 가족들에게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와 이 양어머니 이 씨는 첫 조사에는 응했지만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 요구는 거부했었습니다. 친부 고 씨는 딸을 잃은 자신이 피해자인데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취급한다고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약간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준희 양과 함께 있었다고 알려졌던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는 처음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자백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 지난주 경찰은 준희 양의 친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 경찰이 얼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확인한 결과 준희 양과 친아버지 그리고 이 내연녀 유전자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통신 기록 등을 통해서 이 친아버지 등이 군산의 한 야산에 다녀왔고 이곳에서 휴대전화 등이 꺼져 있었던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서 친아버지 고모 씨가 이제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결국 어제 오후에 아이가 숨져서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했는데요. 이 준희 양의 사망 시점은 실종 신고 훨씬 전인 지난 4월 26일이고 이튿날인 4월 27일 이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되돌아오면서 살아돌아오길 바랬던 이 신학 같은 희망도 사라져 버렸는데요. 다만 고 씨는 이 준희 양을 고의로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범행 동기나 누구와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양이 시신이 발견된 뒤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차병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